여러분들 교과서 44에서 45페이지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여기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반은 반드시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하고요. 45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간 반은 이제 뭐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복습 차원에서 듣는 거는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 44페이지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연환경에 적응을 하고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은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은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로도 완전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자연재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줄에 표시 한번 해둘까요? 오늘날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재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산, 지진해가 같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자, 여러분들 표시 밑줄. 자, 화산, 지진. 여러분들 지진해일은 우리가 잘 알면서도 참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옆에 조그만 글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해일이라는 것 자체는 바닷물결이 육지로 넘쳐서 들어오는 자연현상을 우리는 해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죠. 지진 때문에 바닷물결이 우리 육지에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게 지진 해일이에요. 우리는 육지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각 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이제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그죠. 쓰나미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지진해일과 쓰나미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이렇게 화산, 지진해일과 같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는가 하면 태풍, 집중호우, 홍수, 가뭄, 폭설과 같이 밑줄 치세요.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우리는 오늘날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해의 피해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여기다 표시 인위적인 환경과 무분별한 개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깎아 내리니까 산사태도 더 심해지게 됐고, 다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또 습지도 파괴하고, 또 하천이 이렇게 자유공유하던 하천도 다 직강화 공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홍수 피해도 더 많아지게 되고, 인간이 자연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관점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인위적인 환경과 이 무분별한 더더욱 그런 자연재해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자, 밑에 태풍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어. 우리는 해마다 태풍이 오면은 사실 무섭죠. 왜냐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는 타이푼, 태평양 일대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인도양 일대에서는 사이클론, 또 대서양 연안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태풍이라는 것 자체는 적도 부근의 해상에서 발생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태풍은 우리 중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근데 이게 바다를 거치고 오면서 많은 수분과 강력한 바람을 품고 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태풍이 보통은 진행 방향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태풍이 불어오는 계절이 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다 밑줄 쳐봅시다. 자료 두 번째 거에 7월에서 9월이에요. 여름이잖아요. 우리는 여름에 남동, 남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우리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이 불어오면서 선생님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태풍이 불어오는 이 진행 방향과 우리 바람의 방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갈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은 당연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표시해 놓읍시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풍속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풍이 불어올 때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잖아요. 특히 우리 바람으로 피해를 많이 입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태풍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내용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자, 우리가 태풍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했을 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에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려면 평상시 예보, 대피훈련 이런 거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두 번째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된다. 일단은 우리가 미리 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이미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표시해 보세요.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가 바로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헌법 조항을 보시게 되면 헌법 헌법 제34조 6항에 보시게 되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 안전권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가 환경권, 자, 이렇게 안전하고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 국민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천명을 하고 있고, 이런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자연재해 대책법과 같은 법률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를 이제 그 대피 요령도 알려서 피해를 예방시키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데, 특히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많이 여러분들 들어봄직한 게 바로 표시해 두세요. 특별 재난 지역이에요. 우리가 피해 지역이 생겼을 때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뭐 고성, 속초, 강릉 뭐 이쪽 일대가 산불로 엄청 경제가 타격을 입었죠. 근데 일단은 빨리 여기를 복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을 때 이곳의 긴급 복구를 위해서 각종 지원이 집중되게 되고,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 갑자기 힘들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지원의 혜택, 뭐 행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풍수의 보험의 보험료 일부 보조에다 밑줄 쳐봅시다. 풍수의 보험이라는 건 옆에 나와 있지만 자연재해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데, 그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단체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게 나와 있다면, 이제 마지막 문단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내 권리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장마철에 우리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뭐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이에요. 아니면 침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자, 밑줄 쳐볼까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조치 해줄 것을 요청에다 표시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지자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구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동에 산 사람도 뭐 그 해당되는 지자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예방 차원이겠죠. 근데 이제 이미 벌어졌을 때,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복구와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이제 국가와 우리 국민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46페이지는 각자 읽어보시고 47페이지 문제 1번, 2번 정리하고 여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 확인하기. 자, 1번에 1번. 지역마다 기후, 지형과 같은, 그렇죠, 자연환경이 다르니까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다르다. 1번에 2번. 급격한 기상현상이나 지각변동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은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한대기후는 그렇죠, 니은이겠죠. 옷차림 두껍고 무겁고 가축의 털과 가죽옷. 그쵸. 2번 열대기후 어딜까요? 아까 1번 요거였죠. 자, 열대는 기억.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한 고산가옥. 그렇죠. 해안지형은 지긋, 어업과 양식업, 항구로 이용되거나 각종 공업 발달.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